안녕하십니까. 준비되신 나의 주명령입니다. 1978년 4월 20일 파리 오르리 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902편은 중간 기착지인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상공을 넘어 미국의 알래스카로 가야 할 902편은 당시 항로를 잃고 소련 영토로 들어섰습니다.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왼쪽 날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채 얼어붙은 호수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미사일 파편이 맞은 승객 2분이 사망을 했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파리 운항이 일주 1회라 칼 승무원들은 7박 8일을 파리에 머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소련 전투기 피습 당시 902편을 저와 같이 비행한 남녀 승무원 모두 정말 희생적으로 승객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파리발 902편 사무장으로 늘 이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사가 902편의 이야기는 수백 수천 개가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세상에 모르는 것은 우리를 석방한다고 소련 당국이 승객과 승무원을 군용버스에 분승해 깜깜한 시골길을 1시간쯤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안내하던 군인들이 왔다 갔다 떠들다가 다시 군 수용소로 되돌아간다는 이 대목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산골짜기, 비행장으로 간다더니 군 수용소로 되돌아간다?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감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옆에 앉은 동료 남승무원에게 이게 영화야. 이제 산 양측에서 기관총으로 막 쏴댈 거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깜깜한 새벽에 군 수용소로 되돌아간 우리는 추후 다시 출발할 때까지 철의 장막이란 소련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발 대한항공 902편이 비교적 운이 좋았다면 5년 후인 1983년 다시 소련 전투기 미사일에 격추당한 뉴욕발 KE-007편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269명 사망자 중 칼 승무원 40여 명은 대부분 아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칼 승무원이 희생된 것은 다음 비행을 위해 대대로 탑승한 20여 명의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드헤드라는 용어는 항공용어로 다음 근무를 위해 승객처럼 이동하는 승무원을 뜻합니다. 당시 뉴욕에 이주했던 저는 뉴욕 유엔본부 앞 하머실드 광장에서 또 롱아일랜드 글렌코브에 위치한 소련 영사관 앞에서 소련의 만행을 성토했었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된 파리발 칼 902편 항공사고를 아리랑 국제방송이 재조명했습니다. 아리랑 TV는 국제방송으로 세계 100수십국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의 장막이라 불리던 소련 땅을 자유스럽게 한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그 공산 국가 상공을 칼기가 자유롭게 날고 이런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치 환경의 변천이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여기 하나 분명한 것은 국력, 즉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고 강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리랑 TV의 Peace and Prosperity로 연결해서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n April 20th, 1978, Korean Airlines Flight 902 had to make an emergency landing in the Soviet Union on its course from Paris to Seoul. It was at the height of the Cold War, and South Korea had no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So, were the South Korean passengers aboard the plane able to return home safely? Chu Myung-ryong, then chief purser of the flight, tells us the story. 소련 땅에 강제 착륙당했던 대한항공여객기 승객과 승무원들이
사고 후 4일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한 항공 여객기는 파리를 떠나 서울로 오던 중 기계 고장으로 북극 항로를 벗어나 소련 전투기의 총격을 받고 얼어붙은 호수에 동체 착륙했는데 기장과 항법사가 소련에 억류된 채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이 송환됐습니다. 저는 그 1978년 4월 대한항공 902편 파리 오르리 공항에서 떠서 앵커리지, 미국 알래스카까지 가는 비행기 사무장 주명용입니다. 아침 준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주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왼쪽에서 나면서 기체가 그냥 내려쏟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인터폰으로 뭔 일이냐 했더니 제가 지금 비상 착륙한다. 제가 20말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그때 딱 스친 게 뭐냐면 죽어도 용감하게 죽자. 승객들 먼저 살려야 된다. 그런 속에서 이제 비상 절차 그 순서에 의해서 가령 방송을 하면서 기내 날카로운 거 다 포켓에 넣어놓고 그리고 무언가 날아다니는 물건들은 다 이제 치우고 하면서 하는데 다시 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고 이제 보니까 그게 착륙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전 비행 시간을 계산으로 따졌을 적에 이제 알래스카로 들어선 거거든요. 곧 이제 우리 앵커리지에 도착한다. 이렇게 이제 아는 듯 모르는 듯 안심을 시켰습니다만 그게 이제 소련 땅이 된 거죠. 소련 땅이 된 거고 허벌판 같은데 이게 내렸는데 이것이 이제 얼어붙은 호수였다. 정말 아비규환 속에서 살았죠. 예. 이번 사고로 숨진 한국인 승객 방태환 씨는 유해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미사일의 파편이 튀면서 객실 내부 왼쪽 22, 23, 24, 25 그쪽을 전부 이렇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파편을 맞았고 그중 심하게 맞은 이제 한국인 승객, 일본인 승객은 이제 사망을 했죠. 당시 안과 의사가 있었고 한국인 간호원이 있었는데 장비가 있어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응급 세트라는 거는 밴디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약이나 이런 수술을 하거나 그런 처지는 안 되거든요. 이제 아침에 오고서 내다보니까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본 그 소련 모자, 담요 같은 그런 그 코트 입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객기다. 민간 항공기다. 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전부 이렇게 겨누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구급 환자들만 먼저 살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화가 됐죠. 캠이라는 지역에 군 부대로 우리를 수송을 한 거예요. 군 부대로. 강당 같은데 우리를 모아놓고 임시로 그 간이 침대를 놔주고 그 자리도 모자라니까 우리는 무대 위에서 자는 거예요. 저희가 사흘 있었나? 신문을 끝내면서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 그 조선어 번역기라는 이북 사람들이 쓰는 책을 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이날 김포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가족들의 마중을 받고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인가 풀어주면서 병원을 쓰고 이제 공항에 내린 거죠. 내려서 활주로를 해서 공항에 들어서는데 보니까 저쪽에 페남기가 있는 거예요. 페남기가 미국 비행기가 여기서 국력이라는 걸 제가 실감을 한 게 터미널 브리지를 통해서 딱 내리니까 미국인 오고 동양인 하나가 서 있는데 미국인이 레닌그라드에 있는 오지 영사다 소개를 하는 거고 하나는 그 나카무라 일본 총영사다 이거야. 한국은 국교도 없는 시대고요. 이게 1978년 얘기예요. 그래서 페냉기를 탔죠. 페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간단히 한 20분 지나니까 그 페냉기 조종사가 지금 소련하고 핀란드 국경을 넘었다. 그런 샴페인을 돌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원을 했고 그래서 생활한 거죠.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고 승객과 승무원들을 지체 없이 송환해준 소련 당국에 대해 고맙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2명의 승무원도 속히 보내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인파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전 그때 그 어떤 그 국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에 한 나라의 그 국제선 비행기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피습당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거를 기원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자국이 못하고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서러움, 이제 그런 거 있었고, 정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뭐 모스크바를 뭐 맘대로 가서 관광하고 또 소련 영공 이런 데 지나가는 걸 볼 적에 참 세월이 많이 변했다, 역사가 변했다, 이런 감정을 보고 이제 느낄 수가 있죠. Chu said that the conditions of the temporary shelters were extremely miserable. Although he described himself as a spirited 29-year-old man, he must have felt scared and terrified. But he displayed a solid sense of duty and was determined to ensure the safe return of the passengers without serious casualties. This shows that individuals' fulfillment of responsibility, as well as diplomacy, is crucial in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Now, this is all we have for this week's episode. We'll be back next week with more stories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then, goodbye. 구독, 좋아요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